국방비만 1,000조 원을 쏟아붓는 세계 최강 미군. 스텔스기와 벙커버스터로 마음만 먹으면 이란 본토쯤은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이 압도적인 제국이 도대체 왜 제대로 된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으르렁대기만 할까요? 미국이 이란을 불쌍하게 여겨서, 러시아나 중국의 개입이 두려워서. 둘 다 아닙니다. 미국이 이란을 치지 않는 게 아니라 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최근 2026년 3월에 에픽 퓨리 작전과 현재까지 밝혀진 외신 분석을 바탕으로 그 피비린내 나는 지정학적 딜레마와 장기전의 공포를 날 것 그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뼈아픈 오판은 이란의 수뇌부 타격과 현대전의 한계에서 시작됐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심 시설과 리더십을 타격했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뱀은 죽는다는 엘리트적인 계산이었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혁명수비대가 무너지고 이란 내부의 반정부 시위대가 들고 일어나 자연스럽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죽음은 오히려 하메네이를 완벽한 이란의 순교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평소 이란 정부에 불만을 품고 반정부 시위를 하던 국민들조차 갑작스럽게 미국이라는 외세의 타격으로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자 극심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그 분노의 화살을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내부의 반정부 목소리는 순식간에 징발했고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결속했죠. 게다가 이란 혁명수비대는 머리가 잘렸다고 멈추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미군의 압도적 공군력에 대비해 지휘체계를 철저히 분권화해두었습니다. 중앙에 명령이 끊겨도 각 부대가 알아서 미사일을 쏘고 반격을 가하는 마치 좀비 같은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의 치명적 결함도 한몫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란티어 등 민간 기업이 개발한 고담, 가스펠, 라벤더 같은 인공지능 AI 타격 시스템을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문제는 이 AI가 테러리스트와 민간인을 완벽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AI의 타겟팅 오류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버튼을 누른 인간의 책임인가, 식별을 잘못한 AI 기계의 책임인가 라는 전례 없는 윤리적, 법적 딜레마가 폭발했습니다. 첨단 기술이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적 전쟁 명분을 갉아먹는 역설이 발생한 겁니다. 공습만으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미 지상군이 이란 본토에 상륙해 물리적으로 수도 테헤란을 점령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이는 국가 자살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미국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이라크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모래사막에 쏟아부으며 허우적댔습니다. 1990년대 소말리아에서 벌어진 블랙호크다운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단 몇 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미국 내 여론은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이란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체급입니다. 이란에는 정규군인 혁명수비대 외에도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바시지라는 거대한 민병대가 존재합니다. 이들의 규모는 최소 50만에서 최대 3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란에 미국 지상군이 들어가는 순간 미군은 골목마다 숨어있는 300만 명의 게릴라와 끝없는 시가전을 치러야 합니다. 미국 국민 중 그 누구도 자기 아들과 딸이 중동의 사막에서 또다시 20년짜리 장기전의 총알바지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 지상군이 들어갈 수 없으면 미국 폭격기로 이란의 무기기지를 다 부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B-2 스텔스 폭격기에 벙커버스터를 싣고 이란의 나탄즈, 포르도 등 핵심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거듭 타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군 참모총장조차 대언론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습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제거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한 겁니다. 왜일까요? 이란이 보유한 1,500발에서 2,0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악지대 80에서 90m 깊숙한 곳에 지하 벙커에 겹겹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아무리 정밀 타격으로 지하시설의 입구를 무너뜨려도 두꺼운 안반 아래의 미사일 자체는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란 군부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진 입구를 다시 파내고 기어코 미사일을 꺼내 쏠 수 있는 집요한 복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구를 부수면 타내고 또 부수면 또 파내는 끝없는 두더지 게임. 미군이 이란의 군사력을 공습만으로 완벽히 제거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바로 이 거대한 지하 미사일 도시에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이란 정권을 완전히 붕괴시켰다고 가정해봅시다. 승리의 팡파르가 울릴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의 주변국들조차 두려워하는 진짜 지옥, 바로 발칸 반도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란을 단일 민족 국가로 생각하지만 이란은 전체 인구 중 페르시아어를 모국어로 쓰는 인구가 60%에 불과한 다민족 국가입니다. 나머지 40%는 쿠르드족, 발루치족, 아제르족, 투르크멘족, 아랍계 등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죠. 현재의 강력한 이슬람공화국 중앙정부가 사라지는 순간 이 소수민족들은 일제히 독립을 선언하며 무기를 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수십 개의 작은 나라로 쪼개지며 영토 분쟁과 내전이 터지면 그 불똥은 국경을 맞댄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 튀르키예로 순식간에 번집니다. 수천만 명의 난민이 쏟아져 나오고 중동 전체가 통제불능의 거대한 피바다가 되는 거죠. 중동의 경제적 안정을 바라는 미국은 물론이고 평소 이란을 끔찍이 견제하던 주변 아랍 국가들조차 이런 식의 이란 국가 해체는 재앙으로 여겨 극도로 기피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건 내부의 분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자 절대적인 콘크리트 지지층, 이른바 마가 진영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란과의 전면전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21세기형 고립주의자들입니다.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해 미국의 막대한 국부와 젊은이들의 피를 의미 없이 낭비했다고 뼈저리게 비난하며 뭉친 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중동 개입의 수위를 높이려 하자 터커 칼슨이나 스티브 배넌 같은 우파의 핵심 오피니언 리더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우리의 목표는 미국 우선주의지 이란 재건주의가 아니다 라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자신의 핵심 표밭이 등을 돌리는 것만큼 치명적인 건 없습니다. 최고 통수권자는 이란 정권을 뿌리 뽑고 싶어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줄을 쥐고 있는 핵심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국방부와 국무부의 메시지가 엇갈리며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린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란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현실적인 이유, 바로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이란의 경제적 비대칭 무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이란은 정규전으로 미군과 정면으로 붙으면 승산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전 세계의 가장 약한 고리를 타격합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들어 이란 혁명수비대는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행했고 글로벌 해운 데이터에 따르면 이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통행량은 개전 직후 무려 70%에서 최대 95%까지 급감하며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멈춰섰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석유 유통량의 약 20%부터 30%까지, 천연가스의 30%가 지나가는 글로벌 에너지의 심장 대동맥입니다. 나아가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석유시설, 카타르의 LNG 시설, 쿠웨이트의 해상 유전 등 걸프 국가들의 민간 에너지 인프라를 전방위로 폭격하며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해협이 완전히 막히면 글로벌 유가는 하룻밤새 미친듯이 폭등하고 전 세계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뛰어넘는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끔찍한 타격을 입는 국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의 80%를 싹쓸이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사용할 전체 석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하며 그 물량의 무려 99%가 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 들어와야만 합니다. 한국이 비축해둔 석유는 길어야 210일치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GDP 대비 석유 의존도는 일본의 2배, 독일의 무려 4배에 달할 정도로 기형적으로 높습니다. 즉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달아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고 중동의 유전이 불타오르면 지구상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표밭을 박살낼 미친 유가 폭등을 두려워하고 전 세계는 실물 경제의 붕괴를 두려워합니다. 이란은 바로 이 전 지구적인 공포를 가장 강력한 방패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이란 본토를 향한 전면전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제정치는 단순한 화력의 크기가 아니라 얻을 것과 잃을 것의 냉혹한 손익계산서로 움직입니다. 즉, 지금의 현 사태는 복잡한 계산식의 결과물인 거죠. 이번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골치 아파진 지금, 이 두 국가의 기나긴 대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